테슬라 소식입니다. 독일 금속노조 테슬라 겨냥 연대 파업 거절. 독일 금속노조가 테슬라를 겨냥한 스웨덴 금속노조의 연대 파업 요청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독일 법은 연대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11일 테슬라 전문지인 테슬라라티에 따르면 독일 금속노조가 스웨덴 노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파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노조 대변인 발언이 나왔다. 독일 그린하이드에 위치한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가 독일 금속노조원이다. 독일 금속노조의 대변인 마르커스 시버는 테슬라라티를 통해 독일 노동자는 자기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자신의 노동 조건과 임금을 다투기 위해 파업한다며 정치적 파업은 노동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고용주가 파업 노동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버 대변인은 그것은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독일 금속노조가 만약 스웨덴 노동자들의 연대에서 파업하면 사법당국으로부터 법률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 분석 매체 모닝스타는 현지 시각으로 12월 8일 테슬라를 향한 파업을 다룬 기사에서 독일의 법은 연대 파업을 금지한다라고 보도했다. 테슬라를 겨냥한 이번 파업은 10월 27일 스웨덴 금속노조 소속인 130여 명의 자동차 정비사들로부터 시작됐다. 스웨덴 운송노조를 포함해 다수의 산업 그리고 덴마크와 노르웨이 및 핀란드 등 북유럽 노조들로 파업이 번졌다. 스웨덴 금속노조는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노조의 참여를 요청했다. 스웨덴 금속노조는 테슬라가 스웨덴의 노사관계 기본 모델인 단체 협약을 따를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의 온디바이스 AI 본격 가동. AI 저널 앱 출시. 애플이 생성 인공지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온디바이스 AI로 전격 출시했다. 내년 갤럭시 24를 통해 생성 AI 기능을 탑재할 삼성전자와의 스마트폰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조치다. CNBC와 테크크런치 등은 11일 애플이 iOS 17.2 업데이트의 일부로 아이폰용 저널이라는 앱을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저널은 지난 6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2023에서 처음 공개된 생성 AI 앱이다. 인생의 순간을 포착하고 개인 기록을 남길 수 있다라고 소개한 일종의 디지털 일기다. 머신러닝을 사용해 휴대폰에서 최근 사진이나 운동 내용, 기타 활동 중 사용자가 따로 정리하고 싶어 할 것을 감지하고 푸시 형태로 제안한다. 예를 들어 듣던 음악에 대한 감상이나 그날 약속 내용, 완료한 운동에 대한 이야기 등을 정리할 것인지 제안한다. 이를 수락할 경우 AI가 자동으로 내용을 작성해주고 사용자는 텍스트를 편집하고 리소스를 추가해 저널을 완성할 수 있다. 단순한 텍스트 작성부터 사진이나 비디오, 녹음 등 멀티미디어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고 다른 앱의 뉴스 기사나 음악 등을 가져와서 저널을 채울 수 있다. 또 적절한 타이밍에 알람이 도착, 운동 등에 대해 매일 일관된 일지를 작성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위치나 시간 정보가 포함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하루를 되돌아보라는 알람을 보내거나 주변 상황을 살피고 녹음 파일을 만들어 알아낸 내용을 작성하라고 요청하는 등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를 활용해 주변 인물을 감지하면 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개인에 관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해주는 앱이다. 또 개발자는 API를 통해 일기 쓰기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수도 있다. 모든 저널 항목은 암호화,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저널 앱 출시로 애플이 본격적으로 생성 AI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애플 사용자들은 이전부터 일기나 노트 앱을 통해 비슷한 기록을 남겨왔으나 이번에는 생성 AI로 이를 용이하게 만든 것이다. 저널 앱은 최신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밥보르처 애플 전 세계 제품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더 많은 사람에게 저널링의 이점을 제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풍부하고 강력한 추억을 쉽게 보존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지능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추측하는 ML 모델을 다른 앱에서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내년 2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24에 AI 외국어 자동 번역 등 생성 AI를 본격 탑재한다고 예고했다. 삼성전자 역시 전 제품군에 온디바이스 AI를 도입한다고 선언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캐시 우드, MS 메타 추가 매입, AI 투자 확대 차원. 성장주 투자로 유명한 캐시 우드가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 이는 AI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는 전날 MS 주식을 8,810주, 메타를 1212주 매수했다. MS는 지난 3월 이후, 메타는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매수한 것이다. 아크 인베스트의 지분 데이터에 따르면 메타 비중은 1.1%, MS 비중은 1.0%이다. 아크 인베스트의 최고 경영자인 우드는 최근 AI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는 지난 11월 15일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는 모든 주식은 실질적으로 AI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플레이스토어 반독점 소송 쳤다.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관련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미국 IT 매체 더버지 등 외신이 11일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구글이 에픽게임즈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에픽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시키면서 벌어졌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을 독점 운영했으며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결제 서비스가 불법 유착 관계에 있으며 구글 측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게임 개발사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허그 역시 반경쟁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배심원단 판결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구제안을 논의하게 됐다. 에픽게임즈는 이번 소송에서 구글을 상대로 금전적 배상이 아닌 모든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자체 앱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온 바 있다.